뉴욕시가 퀸즈 브루클린 경전철 설치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브리티시 에어웨이사가 존 F 케네디 공항을 확장하고 8번 터미널의 개선을 위해 3억 4,4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IS가 차지했던 영토를 모두 탈환했다는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 내에서 사제들이 수녀들을 대상으로 성적 폭력을 저지르는 일이 있음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수입 자동차의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미국이 조만간 관세 대상 국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목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 토지 사용 계획 컨설턴트사와 72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퀸즈 브루클린 경전철 설치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앨리시아 글렌 뉴욕시 부시장은 5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뉴욕시는 퀸즈와 브루클린 간의 경전철 프로젝트를 매우 신중히 추진 중이며 계획은 성공적으로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아마존 제2본사의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진출하는 결정도 뉴욕시 퀸즈와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투자와 잘 맞물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타당성 조사인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면 오는 2020년 봄까지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2021년 말까지는 토지 사용에 대한 조사가 이어집니다. 착공은 2024년부터 시작해 2029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퀸즈와 브루클린 간 경전철은 퀸즈 아스토리아를 시작으로 롱아일랜드 시티, 브루클린 덤보, 레드훅 지역까지 약 11마일의 구간을 연결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첫 해는 하루 평균 약 5만 명이 오는 2050년에는 하루 평균 약 6만 명에서 9만 명까지 이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웠던 뉴욕시 시형 아파트 주민 4만 명을 포함 약 50만 명의 주민들이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건설에는 총 25억 달러가 필요하며 이에 덧붙여 10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브리티시 에어웨이사가 존 F 케네디 공항을 확장하고 8번 터미널의 개선을 위해 3억 4,4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수요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JF 케네디 공항을 확장하고 특히 8번 터미널에 새로운 프리미엄 라운지를 설치하고 수화물 취급을 보다 업그레이드하는 시설을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0월에 7년간 13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 케네디 공항을 세계 수준의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터미널 8을 사용하는 영국 항공의 최고 경영자인 알렉스 크루즈도 이곳에 세계 수준의 건물 증축을 약속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로버트 이솜 사장도 이번 대규모 개선이 승객과 항공사 모두 만족할 수 있게 하는 윈윈 프로젝트라고 명명하면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가 차지했던 영토를 모두 탈환했다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6일 국무부에서 IS 격퇴를 위해 79개국 외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이 참여해 열린 반 IS 국제연대 장관회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다음 주에 우리가 이슬람교 왕국 칼리프의 100%를 차지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너무 빨리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모두 잔재들이지만 잔재들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미셸 루한 그리섬 뉴멕시코 주지사가 멕시코와의 국경에 배치된 주 방위군 병력 100여 명을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쪽 국경에 군 병력을 증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기를 든 것입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쪽 국경에 군 병력을 증강 배치해 인간 장벽을 쌓겠다고 호언한 가운데 국경 지역을 관할하는 주지사로는 처음 트럼프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당선돼 올해부터 주정부를 이끄는 그리섬 지사는 국경에 배치된 방위군 병력 118명 중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는 10여 명을 제외한 병력 대부분을 철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뉴멕시코주 국경지대에 있는 주방위군은 지난해 공화당 출신 수사나 마르티네스 주지사의 명령을 받아 배치된 바 있습니다. 그리섬 지사는 뉴멕시코주는 국경에서 위험을 과장해 근면한 주방위군 병력을 악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놀이에 더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아칸소, 캔사스, 켄터키 등 다른 주에서 파견한 방위군 병력 20여 명도 본대로 돌아가도록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남쪽 국경에 정규군 병력 3,750명을 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신세대 여성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고정된 여성스러움의 이미지를 거부하고 화장하거나 꾸미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 페미니즘이 지지를 얻으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한국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탈콜셋 운동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콜셋은 체형 보정 속옷으로 이를 더 이상 입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모양이나 꾸미기를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여기며 이를 저항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많은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빼야만 지금의 내 살찐 모습, 내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진짜 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스스로를 부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살을 빼야만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믿었었고 살을 빼야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고 믿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다가 식이장애까지 걸렸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 내 모습도 충분하다.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나는 괜찮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런 거에 대해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이들은 아침 출근에 화장에 시간을 보내는 것에도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저 깨끗한 젊은 피부로도 만족하자는 것입니다. 외모적 압박을 가하는 사회 풍조에 떠밀려가는 대신 잠도 더 자고 화장 시간도 줄이고 보다 자신의 능력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탈콜셋 운동으로 시작된 인위적 미인 틀 탈피 운동에 많은 여성들이 가세하면서 온라인으로 화장품 등의 뷰티 상품들을 공개적으로 부수거나 화장을 안 한 민낯으로 회사에 출근하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등장하면서 미의 기준을 획일화하는 뷰티 산업에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런 운동을 전개한 차지원 씨의 사이트에도 72만 명이 접속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이런 탈콜셋 붐이 뷰티 업계 매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덜 화장하고 덜 살 빼는 일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톨릭 교계에서 이번엔 수녀들을 대상으로 한 사제들의 성폭력의 실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 내에서 사제들이 수녀들을 대상으로 성적 폭력을 저지르는 일이 있음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녀들을 목표물로 삼는 사제들에 관한 질문을 받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신부들과 주교들이 있어 왔다고 답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임 베네딕토 16세가 2005년 즉위 직후 성학대 문제로 여성 수도회 한 곳을 해산시킨 적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곳에서 벌어진 일이 성노예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인도, 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수녀들에 대한 성학대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에는 50만 명 이상 가톨릭 수녀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세계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가 수녀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수녀들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미국이 조만간 관세 대상 국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약 245만 대, 이 가운데 80만 대가량은 미국에서 판매됐습니다. 자동차 대미 수출 비중이 33% 정도에 달한 건데 해외로 간 한국산 자동차 세대 중 한 대가 미국으로 향한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발 자동차 관세 폭탄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안보를 이유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의 최고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데 그 검토 마감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미국 시장에서 설 자리가 크게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이 관세 25%를 부과하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무역 수지가 52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와 의회 유력 인사들을 만나 자동차 관세 대상에서 한국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등 양국 관계 현안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섣불리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국경 고속도로 다리 위에 거대한 컨테이너가 등장했습니다. 비스듬히 놓인 컨테이너와 유조 탱크가 다리 위 세계 도로를 가로막아 차량 통행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해외 원조를 차단하겠다며 콜롬비아와 연결되는 국경 다리를 전면 봉쇄한 것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을 경우 내정 간섭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원조는 미국의 군사 개입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굶주리는 국민에게 원조가 도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서 국제 원조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식품과 의약품 부족에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 역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 원조 차단 사태는 야권이 마두로를 권좌해서 축출할 수 있는지, 마두로가 독재 권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한 아버지가 젖먹이 아기를 기차에 태우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깐 밖으로 나온 사이 열차가 아이를 싣고 떠나는 바람에 황당한 곤혹을 치렀습니다. 클리블랜드 교통당국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유모차를 끌고 객실로 들어와 아이를 좌석에 앉힙니다. 잠시 후 그는 아이를 혼자 둔 채 열차 출입구 쪽으로 걸어갑니다. 몇 초 후 열차 문이 닫히자 옆좌석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다급하게 출구로 달려가 세차게 창문을 두드리며 아버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스톱을 외치며 뒤쫓지만 열차는 플랫폼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다음 역에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화요일 퀸즈 지역 90스트리트역 7번 전철역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 사건 용의자인 26살의 라미로 구티에레스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티에레스는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10년째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퀸즈를 무대로 활동하는 갱단인 MS-13 소속인 구티에레스는 2010년 이후 4차례나 경찰에 체포된 경력이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추방 대상 전과자가 어떻게 미국에 10년 이상 체류할 수 있었느냐면서 이민국과 사법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수요일 국정연설에서 호기를 만난 듯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맨하튼 소방국 구급차에 달린 미국 국기를 훼손시킨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6일 50살의 니콜라스 레오폴드를 공공 기물 파손 혐의죄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오폴드는 지난 1월 25일 구급차에 달린 2개의 미국 국기를 두 동강 내 맨하튼 세컨 애비뉴와 이스트 나인 스트리트에 있는 물 웅덩이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미국 국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브로드웨이 유명 댄스 강사인 데이비드 마퀴즈가 10대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3살의 마퀴즈는 2017년 8월 워싱턴 하이츠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16살짜리의 소년의 몸을 강제로 만지고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소년은 마퀴즈에게 댄스 레슨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퀴즈는 브로드웨이 쇼인 키스 오브 스파이더 우먼에 출연했으며 마이클 잭슨, 제니퍼 로페즈 등과 함께 춤을 추기도 했던 유명 댄서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 주민, 경제인, 직장인을 회원으로 하는 펠팍 한인회가 제6대 회장을 뽑기 위한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펠팍 한인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6대 회장 선거를 위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선거 일정에 따르면 후보 등록은 오는 25일까지 2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할 경우에는 28일에 선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뿌리교육재단이 올여름 한국에 방문할 20차 모국 연수단을 선발하기 위해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지원자, 학부모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재단 측은 이날 지원자와 부모님 인터뷰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선발 기준은 학생 본인의 모국 방문에 대한 열정, 학부모의 정체성 교육에 대한 열정, 에세이, 학교 성적,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이른바 우천세 부과가 현실화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지난주 넓은 포장도로나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건물 또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지방정부가 빗물 유입 관련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이 주도한 이 법안은 로컬타운 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포구 관련 부서를 설립하고 빗물 유입을 많이 발생시키는 건물이나 주택을 지정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장인 은퇴 연금 계좌인 401k 가입자의 평균 잔고액이 10만 6,500달러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가입자가 분포된 중간치 잔고액은 2만 4,800달러에 불과해 가입자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제2부 앤드류 박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색다른 질문을 해보겠는데 이번에 미국 공중파 라디오 방송 AM 710인가요? 거기에서 메인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네. 그렇죠. 사실 시작은 1월 첫째 주 올해부터 네. 시작했고, 그러니까 제가 한국 라디오 스테이션 2개 있잖아요. 네. AM도 있고 FM이 있는데 거기 생활 상담이라고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15년 동안 했습니다. 라이브로. 네, 15년. 그래서 변호사로서는 자랑은 아니지만 제일 오래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거기서 제 한국말이 발전되는 것도 다 많은 분들이 봤대요. 너 네. 옛날에 참 못했더라. 그렇게 하셨는데 뭐 거기서 제가 영어 뭐 한국말도 많이 하고 라이브로 했으니 너무나 프레셔 네.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솔직히 저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갑자기 2달 전에 iHeartMedia.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냐? iHeartMedia라고 미국의 넘버원 라디오 그룹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스테이션이 아니라 지금 뉴욕은 한 7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Light FM, PLJ, QT, 그 음악 프로그램, 그리고 또 그 톡쇼는 WORAM 710. 여기 나오는 거는 네. 션 해니디, 러시 림버, 내셔널 피규어들이 톡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너도 한번 미국 라디오 스테이션 하고 싶으냐? 그래서 내가 왜 솔직히 나는 네. 한인 마케트의 한인 변호사인데 내가 왜 미국 네. 마켓 나가냐? 그래서 자기들이 나의 라디오 상담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랬군요. 네가 좀 좀 재주가 있으니까 한번 나가라. 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백인이 아니다. 나는 유태인도 아니고 솔직히 나는 한국 액센까지 있는 한국 사람이다. 네. 왜 내가 나가냐? 근데 하는 말은 아니다. 네가 나가면 잘할 것 같고 외국 사람들이 네 목소리의 톤이 좀 크니까 그랬대요. 좋아할지도 네. 모른다. 네, 능력을 거기서 알아보셨군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해서 나도 많이 고민했죠. 그래서 집에 네.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of course 중요한 건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왔는데 할까?
나 솔직히 더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고 네. 더 바빠지는 게 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와이프는 한번 이런 기회가 언제 생기니? 나는 너를 믿으니까 한번 도전해라.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한다고 했는데 네. 다시 만났거든요. 근데 다시 만났는데 이게 제가 게스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제 톡쇼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what? 나는 그냥 게스트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 네가 호스트로 해서 손님들을 초대하고 네. of course 메인은 법률 상담이겠지만 다른 것도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every Saturday 7시부터 8시 지금 한 해가지고 시간? 예 네. 벌써 3, 4쇼를 지금 했습니다. 네. 첫날에 그 한인 회장, 한인 학부모 회장이었나요? 그분하고 그리고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 상원 의원이시죠? 그분 초대를 또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너 are you sure I can do whatever I 네. want? 왜냐면 내가 프로그램 디렉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신문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좋은 일을 했더라고. 우리 란 킴이랑 네. 스타빈스키랑 뉴욕 한인회 회장님이 뉴욕 어셈블리 어버니까지 가서 그 유관순 씨와 네. 그 3.1 운동의 날을 어떻게 발표하게 했는데 제가 꿈꾼 거는 잠깐만 한국 사람끼리 알아서 뭐해?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가 스타빈스키 그 분한테 한번 제 쇼에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미국 사람만 알아서 의미가 아니 한국 사람 알면 안 되고 미국 사람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유관순 씨의 네. 라이프 스토리도 얘기하고 네, 네. 사실 그분이 한국의 존 오브 아크잖아요. 네. 자, 나도 이거를 읽어보니까 17살 때 사망하셨고 일본들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 네. 당했고 또 그 3.1 운동의 희망이었잖아요. 네. 저도 많이 공부가 네. 됐는데 이거 미국 사람들이 언제 한번 들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자기 이름을 대고 미국에 네. 왜냐하면 한국의 100년 전의 역사 그때 이분은 한국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힘도 없는 나라. 그렇죠? 자기 얘기했잖아요. 하는 거는 왜 우리나라가 힘이 없는 게 죄냐고. 네. 힘이 없어도 나라는 나라다. 그렇죠? 근데 왜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를 인정 안 하냐.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분이 100년 있다가 그렇죠? 그분을 위해서 3.1 운동 위해서 백인들한테 미국 사람들한테 한번 우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이게 라디오 진행을 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청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청취자들께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듣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네. 또 맞춰야 되겠고, of course 제 톡쇼는 법률 주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법률 쪽으로 일단 톡쇼가 나갈 네. 거지만 어떠다 한 번씩 제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왜냐하면 라디오라는 게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목소리 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유관순 열사 이분 같은 네. 분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기회에 또 무슨 기회가 되면 한인 사회의 이슈 아니면 또 여러 역사 이런 거를 발표하면 어떨까? 그래서 of course 포커스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중요한 톡쇼고 그렇죠. 심각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살짝 또 좋은 일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네. 자랑하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꿈을 그런 머리를 좀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변호사님께서는 2019년 비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고 첫째는 지금 제 장학재단 네. 저는 그거를 좀 더 넓히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8명 한국 사람들 받았는데 네. 이제 또 미국 라디오 스테이션도 나가고 거기서도 또 제 장학재단에 대해서 얘기할 수 네. 있으니까 또 이 미국 애들도 설창이 모은다는 역사를 네. 내가 가리키고는 줄 거예요. 하지만 네. 그래도 또 외국 애들한테도 또 이게 되면 또 장학재단이 더 뜻깊지 않을까. 또 그게 첫째 고민이고 둘째는 제 라디오 쇼 그렇죠. 네. 뭐 이거를 잘 써야 되겠죠. 네. 뭐 of course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유명해지면 네. 손님들도 더 올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뭐 그것도 한계가 있고 또 그것도만 한다는 거는 좀 저한테는 매력이 없는데 이 기회에 다시 얘기하지만 네. 처음 해봤는데 또 유관수 열사 네. 이런 분을 언제 미국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냐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이런 이슈 역사를
내가 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미국 주류 사회에 이게 한인들이 이게 목소리를 좀 높이면서 우리 한인 사회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저는 아이디어가 오픈하니까 네. 만약 여기 있는 분들이 또 이분이 좋다. 한번 톡쇼에 나오게 해라. 네. 저 한번 오픈 마인드 하니까 네. 좀 많이 전화해 주셔서 이런 사람이 한번 나가서 외국 사람들한테도 알리 편한 사람이고 아니면 이런 사건 역사.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를 할 거고 또 마지막은 2월 달에 남북 교류 자문위원. 아, 네, 그러니까 그건 좀 발음은 힘들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발음은 이상하지만 고개는 끄덕거리더라고요. 네. 오, 괜찮네. 네, 그럼 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제? 그렇죠. 2월 달에 그- 가서 이제 그 의원장도 되면 또 받아야 돼. 또 상을. 네. 또 상 받아요. 아니 그 직책을 맡으셔서 나중에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앤주박이지만 우리는 사무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앤주 파크 러펌에는 변호사가 15명, No. 또 패럴리고도 한 20명. 네. 그러니까 35명이 일하니 얼굴은 앤주박이지만 저 밑에 또 열심히 일하는 네. 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사실 저를 도와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다른 일을 조금 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사고상해가 제 패션이고 네. 보상받는 거는 너무 사랑하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네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또 넘치시니까 또 이런 일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앤드류 우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